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 시행 저지를 위한 상경 집회를 엽니다. 이와 함께 전면 운행 중단을 실시하기로 해 오늘 하루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됩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구준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뒤 오전 8시까지 청주 지역 택시들이 이곳에 집결해 집회 장소인 서울 여의도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라 그런지 모인 차량 대수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충북택시업계는 시군별 출발 인원을 합쳐 대략 1,000명 정도가 서울로 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경 집회와 함께 벌이고 있는 운행 중단입니다. 도내 택시업계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운행 중단을 시작했습니다. 충북 지역 택시 대수는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합쳐 6,900대가량입니다. 업계 측은 상경 투쟁과 달리 운행 중단에는 거의 모든 택시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 시작된 출근 시간대를 비롯해 운행이 중단되는 만 하루 동안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도내 각 시군은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버스 연장 운행과 예비 버스 투입, 택시 부재 해제 등 출퇴근 대란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요구는 카카오 카풀의 근거가 된 여객법 81조를 삭제하고 불법 카풀 영업을 엄단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택시업계와 정부 여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법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체육관 광장에서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겨울철 날씨는 4만3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청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도심을 뒤덮은 미세먼지. 시민들에게 마스크는 외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나오기가 조금 안 좋지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운동은 나오고 싶은데 이걸 하면 더 덥고 갑갑하고. 청주의 대기질 환경은 얼마나 심각할까?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과 시민 모니터링단이 5차례에 걸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 서청주교와 직지대로변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나타냈고, 이산화질소는 복대중 일대와 서청주교 부근에서 가장 높게 측정됐는데 환경 기준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두 물질 모두 일교차로 대기 환경이 정체된 11월에 특히 높았습니다.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매우 깊은 관련이 있겠다라고. 모니터링을 토대로 한 토론회에선 배출 허용 기준 강화와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구성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개의 자문기구 중에 하나 만들 거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역량 낭비하는 것 같고, 실제 정부처럼 기존의 대책들을 보완하거나 신규 과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청주시같이 50만 이상의 도시들은 그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그걸 조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시민들의 참여로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가 향후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구축 계획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면 수도권 과밀과 국토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결국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경기 용인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을 통해 설립한 BTL 학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고용안전과 임금 삭감 시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BTL 학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동시간 축소 등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L 학교는 민간 투자자가 학교를 건설해 20년간 건물을 운영하고 교육청이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대미술관 청주분원 개관을 앞두고 과천에 있는 유명한 미술작품을 옮기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불 꺼졌던 옛 연초 제조창이 현대미술관 분원을 시작으로 도심 재생을 통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화가 이중섭의 호박,
김한기의 초가집 등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청주로 이사를 오는 미술작품이 무진동 차량에 실립니다. 작품 이관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마지막 작품들이 도착하면서 오는 27일 현대미술관 청주분원 개관을 위한 준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청주분원은 단순 수장고가 아니라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성격을 모두 갖춘 이른바 락키 비움입니다. 1300여 점의 작품들을 가지고 가서 개관전을 준비하고 그곳에 디스플레이해서 보관을 하게 되고 내후년까지 4000점을 그곳에 보관해서 청주 시민들을 현재 옛 연초대도창은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국공예관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면적 5만여 제곱미터의 거대한 흉물이 이제 아트샵, 북카페 등 상업시설이 망라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주차장 1012면하고 그다음에 이 본관동에 공예관으로의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우리 청주 중부권 핵심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당초 1,700억 원이 투입돼 새 판을 짤 예정이던 옛 연초대도창 2단계 도시재생 사업은 원형 보존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불 꺼졌던 옛 연초대도창이 15년 만에 현대미술관 분원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를 소재로 한 첫 번째 영화 우리가 3년에 걸친 작업 끝에 마침내 완성됐습니다.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직지를 알리겠다는 영화인들이 만든 의미 깊은 영화입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영화 우리는 내병변을 앓고 있는 극작가가 직지에 대한 글을 쓰며 겪게 되는 일을 그린 역사 멜로물입니다. 금속 활자 창제 당시와 현재를 오가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널 쓰고 있어. 근데 쉽지가 않네. 이 영화의 런닝타임은 93분. 직지를 소재로 한 첫 장편 영화입니다. 우리의 청춘과 사랑을 지닌 삶은 여자의 활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부족한 제작비 탓에 영화를 완성하는 데만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제작 중단 위기에 놓일 때마다 도내 대학과 기업, 병원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손을 내밀었습니다. 편의 제공, 식당, 장소 제공, 전기 제공 이런 걸 기꺼이 더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영화를 마지막까지 잘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는 모두 2권. 하지만 상권은 분실됐고 하권 역시 프랑스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도내 대학 출신 감독과 배우들의 재능 기부로 작업을 끝마쳐 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화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회자되고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직지를 반환하는 데 운동에 좀 힘을 써 주십사. 영화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청주 롯데시네마에서 첫 시사회를 연 뒤 각종 국내외 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국비 415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바이오의학 생산센터 완제의약품 생산시설 건립에 59억 원, 세포치료제 상용화 지원 시스템 구축에 15억 원 등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오송 첨복단지 인프라 고도화와 의료 연구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률 1위는 졸음운전입니다. 화물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쉼터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순간 뒤따르던 25톤 화물차가 굉음을 내며 승용차와 구급차를 덮칩니다. 졸음운전을 했던 20대 화물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고 2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5년간 4천여 건의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0여 명. 이 중 40%인 213명이 졸음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화물차 라운지 1호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비좁은 졸음 쉼터와 불편했던 화물차 휴게소를 개선한 표준 모델입니다. 화물 운전자들을 위한 전용 휴게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이 졸음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도난 우려에 쉬지 못했던 화물차 운전자들의 요구에 맞춰 CCTV 등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고 수면실과 샤워실, 안마기와 운동기구 등을 갖춰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다른 데는 보증금이랑 이런 게 필요했었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없어서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겨울철인데 지금 온돌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도로공사는 내년까지 전국의 일반 휴게소에 졸음 운전을 막기 위한 화물차 라운지를 20개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북 고교 야구 사상 처음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청주고 최정원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내년부터는 프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매섭게 배트를 휘두를 때마다 백구가 그라운드를 시원스레 가릅니다. 올해 고교야구 최고 권위의 이영민 타격상을 수상한 청주고 최정원 선수. 이영민 타격상은 일제강점기 천재타자 이영민 선수를 기리기 위해 지난 1958년 이후 단 한 명의 타격왕에게 주는 상입니다. 역대 수상자도 백인천과 이광한, 이만수를 비롯해 최정, 김현수, 박민호 등 내놓으라 하는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최정원 선수의 60타석 평균 타율은 5할 1푼 4리로 역대 수상자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도루도 17개를 기록하며 호타 준족의 계보를 이을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독님, 코치님이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갔던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방망이에 좀 더 신경 쓴 게 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최 선수는 도내 고교 선수 중 유일하게 프로에 지명돼 내년부터는 NC 다이노스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박민우 선배님을 장점을 많이 닮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1군에 올라가서 또 팬분들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컨택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친구라 그리고 센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도루 능력도 탁월합니다. 최 선수는 이영민 타격상 수상자 일부가 부상과 부진으로 빛을 보지 못했던 징크스를 깨보이겠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시가 상습 정체 구간이던 청대 사거리 일대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늘 전면 개통합니다. 시는 예산 250억 원을 들여 청대 사거리부터 내덕 7거리 700m 도로를 7차로로 확장했습니다. 시는 또 통신과 도시가스 등의 지중화 사업으로 보행 환경도 개선했습니다. 청주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22일 개장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이용 요금은 장비 대여료를 포함한 2,000원입니다. 다만 장갑을 착용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진천군의회 임정고 의원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540만 원을 진천군에 기탁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뒤 군의회 개원 후 6개월간 받은 의정활동비를 적립해 성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대학교 박오표 부총장이 저희 CJB를 직접 방문해 이한목 대표에게 정성봉 총장과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 595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규진건설 임직원 1동이 300만 원, 청주 복대 1동 41, 42, 43통 영조 아름다운 나날 1차 아파트 주민 1동이 120만 원, 청주 복대 1동 29통 주민 1동이 59만 8,050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복대 1동 7통 주민 1동이 35만 원, 청주 복대 1동 8통 주민 1동이 32만 9천 원, 충북 원예농협 충주여성조합원 협의회에서 3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 복대 1동 12통 주민 1동 18만 원, 충청사진관 장영숭 대표 17만 원, 청주 육거리 시장 가고파 의류에서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겨울철 면역력을 부탁해 무료 강좌가 오후 4시 30분 복명동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문화홀에서 열립니다. 옥천에서는 2018 노인 일자리 사업 해단식이 오전 10시 옥천체육센터에서 있습니다. 증평에서는 2018 증평문학지 발간 기념식이 오후 6시 증평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고 낮 동안 방모나 연무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4도, 보은 0도, 청주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0도, 충주 8도 등 7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